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2.4%나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국채금리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부담감을 좀 안겨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기술주들의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썩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여러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부담감을 좀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동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투자 심리가 경기 쪽으로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여전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중국이 무려 1조 위안 185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는 경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관련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풍재지가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일단 반대 매매가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 하락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하락세가 얼마만큼 강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반대 매매의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거래 정지였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요. 아마 오늘 영풍재지의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어제 우리 증시는 조금 안 좋았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좀 주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차 전지가 내려가면서 부담감을 좀 많이 줬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라도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변동성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시름이 좀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했었습니다만은 장중에 들락날락하면서 움직이다가 약보합세 마무리됐습니다. 마이너스 0.32%입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마감에서는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2%나 지수가 빠졌다는 것은 상당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악재가 규모가 좀 크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투자 심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알파벳의 주가가 9% 이상 하락했죠. 얘네들은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실적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나스닥의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일조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얘기가 됐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또 알파벳과는 반대로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한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업체들 중에서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애플과 아마존은 각각 1에서 5%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메타도 4% 이상 떨어졌다. 자, 일단 기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끌려 내려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보잉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손실 규모가 컸다라는 부분들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여객기의 인도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도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2% 정도 하락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도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 이렇게 되면서 3% 이상 하락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이 그다지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실망감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이렇게 기술주들의 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야, 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아?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 큰일 났군. 또는 그동안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나 또는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하락 포인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오늘 자동차주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고, 뭐 내일도 기아차 실적 발표 있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해외 시장의 이런 기술주 부분들이 약간 영향을 주게 된다면 좀 부담감이 좀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들 실적 좋게 나오게 되면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항상 문제점이 뭐예요? 예상치, 가이던스, 뭐 증권사라든지 시장이 예상하는 그 부분들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적자가 나오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흑자가 나오고 사상 최대치 실적이 나타나도 시장 예상치보다 나쁘게 나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인데, 예상치라는 것을 좀 빼버리고요. 그 전년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하고 있는지 아닌지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 변동성,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 약세 분위기를 돌려내기 위해서 가파른 주가 반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권금리가 안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금리가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금리의 상승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들이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금리가 내려가면서 기술주들 반등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분위기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올라서 5.13 정도 나타났는데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96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0년물은 5.0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뭐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다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가지고 아예 단기 국채금리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장단기 국채금리의 재역전,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냥 장기 국채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요, 단기 국채를 더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이 단기 국채금리만 뭐 쭉쭉 내려가는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 가장 좋아하는 그 지표가 있죠. 개인 소비와 같은 그런 부분들, 이 PCE라고 하는 이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전월 대비 0.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올랐을 것이다. 이게 지난달에 발표됐을 때는요 0.1% 상승했고요, 지난해보다는 3.9%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고요, 지난달보다는 조금 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특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이 FOMC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연준이 결정하는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금리 동결이 11월 12월 전부 다 확실시 되어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냥 금리 인상의 시기가 종결이 됐다, 이렇게 그냥
그냥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파월의 발언이겠죠. 네, 파월이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네, 비둘기적인 완화되는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2차전지의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악재를 계속해서 끼고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큽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된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영풍 재집 네, 상황도 좀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네, 애매하게 형성되고 있다라면은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믿을 건 지금 실적밖에 없는데 실적 같은 부분들도 예상치라는 부분들이 복병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에게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2차전지가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이 주요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별로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중국이 185조 원에 달하는 추경, 즉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그 전인대에서요. 4분기 중에 10월에서 12월이죠. 그러니까 이번 10월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아마 11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조만간 곧이죠. 네,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조 원에 달하는 추경 국채를 발행하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국채를 발행하게 된 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일단 돈을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재난 예방 및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구축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지금 올해 5%대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보자 라는 거죠. 지금 4.9% 정도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4.9% 좀 부족한데 야 0.1%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 추경하시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빚을 내서라도 지금 경기 회복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의 적자 규모는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GDP 대비 3%에서 3.8%로 증가한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 GDP 대비 이 부채가 제법 높은 편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부채가 제법 높은 편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또는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뭐 그냥 정부에서 빚을 지어가지고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 국채 발행에 대한 것들은 물론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그 포인트로 만들어낼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만은 네, 조금 네,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국채 발행을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쨌건 네, 경제 회복에 좀 주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중국이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끌고 올라가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일본도 지금 보면 한 50조 원 규모죠. 네, 그 정도 규모의 경기 부양책 같이 내놨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이 상승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또는 아시아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1조 위안 같은 경우는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은 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 경기 성장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특히 리오프닝 또는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연속성을 보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죠. 아직 규모가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좋아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살짝 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밀릴 수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이 이제 중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영풍재지 반대매매. 요거는 좀 큰 문제가 될 것 같죠. 자, 지금 일단 주가 작전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행한 부분들은 뭐냐?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 금지 조치, 압수수색 및 체포, 그리고 이제 체포했으니까 이제 가둬놨겠죠?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매매 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자, 일단 작전이라는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났고, 관련 인물들을 잡아냈고, 그 다음에, 추징 보전을 해라. 즉, 손실난 부분들을 이제 니네가 한 부분들을 전부 다 내놔라. 이렇게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조치는 다 했기 때문에 거래 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만이네요. 일주일 만인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후폭풍이 오늘 몰아치겠죠. 지금 팔고 싶어도 팔지 못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이 키움증권발 반대매매가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제법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미수금 금액이 1조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키움증권에서만 지금 5천억 정도 되잖아요.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영풍재지가 하한가를 맞고 거래 정지되면서 미수금이 4,943억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미수금을 반대 매매로 회수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일각에서는 키움증권 미수금이 5천억이니까 이게 다 손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영풍재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다르겠죠. 일단은 시초가에 시장가로 전부 다 매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이게, 만약에 점 하한가로 떨어져서 사자 물량이 없으면, 이거 매도가 안 되거든요. 매도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점 하한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날 수가 있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제 조금씩 있으면, 물량이 해소가 되겠죠. 만약에 점 하한가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점 하한가에서 시작했다가 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키움증권의 이제 이런 미수금은 전부 다 해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키움증권 입장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겠죠. 왜냐면 미수금이니까 저런 부분들은 현금 증거금을 가지고 거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주가가 손실이 생길 수 있겠군요. 일단은 첫 번째가 30%가 빠진 거니까 오늘 또 빠지면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천억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일단은 투자하신 분들의 그 40%에 해당하는 원금까지 포함해서 봐야 되니까요. 그 원금 다 하고 남은 돈 하면은 손실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가 사실은 이 반대 매매를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은 개인 투자자예요. 왜냐면 원금은 다 털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원금은 다 털렸다고 보셔야 돼요. 증거금 이상으로 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원금은 다 털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증권사가 손실을 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채무가 발생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채무, 이 빚이라는 것을 지게 해가지고 돈 갚아 이렇게 나가게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죠. 하지만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이 있는데 미수금을 써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 다 몰아넣었어. 근데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반대 매매를 하고 나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압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독촉이 들어가죠. 그러면 주택담보를 통해서 또 대출을 받는다든지 집을 판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투자자 몫으로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키움증권의 어떤 손실, 미수금 5천억 이게 다 손실이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에 대한 부분들의 무서움을 잘 아셔야 되고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절대로 미수나 이제 신용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미수가 아니라 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 특히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점화가가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추가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는 더 커지겠죠. 어쨌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만약에 명품 재질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시죠? 작전주들은 거래가 되는 즉시 팔아먹는 게 가장 기본의 원칙입니다. 그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작전 때문에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완전한 뭐 그냥 그 대형 거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그 작전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가 없었던 가격대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15배가 올랐으면은 만약에 1,0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그거 다시 1,000원짜리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일단은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매도는 그냥 시장가로 내놓으세요. 뭐 가격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매도하시면서 털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행히 물량이 조금 진정이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건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네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추가 하락이 나타나도 어쨌든 간에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무조건 팔아먹는 것에 집중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다음에도 주의하시고 아직 안 하셨던 이런 거에 피해를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요 매매하실 때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오늘 좀 많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금 보면 이런 반대매매 사태들이라든지 또는 전기차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부담감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좀 잘 버텨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일단 지수 자체는 계속 억눌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어제 많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뭐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를까 주가가 반응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네 각오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뭐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오전 시장보다는 수급의 동향이라든지 주가 흐름들을 파악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중국이 185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세웠는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약간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중국의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경기 부양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금 이 정도 규모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강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전환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파동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영풍재지가 오늘부터 거래 재개가 되는데요. 이 작전주들은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즉시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무조건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매도가 안 되면 내일이라도 매도하시고 일단 계속 매도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나면 또 방어가 되긴 되죠. 그래서 살짝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런 자리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는 이 작전주로 올라간 종목군들은 작전의 시작 전 작전으로 올라간 부분들을 다 반납해야지만이 이 하락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해결되시기 바라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지들이 갖고 있는 그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이 손실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은 손실을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 매매하고 나면 키움증권 네, 어떤 변동성도 조금 지나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다만 키움증권의 이런 약간 그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네 매를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열린다. 열매의 상품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은 대로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좋은 주식을 사놓고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수익이 안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넌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스타코믹스 255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좋은 주식을 샀는데 왜 걱정을 해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원래 오르고 내리고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좋은 주식 사놨으면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조금 아닌 것 같더라도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잘 끌고 가세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열매가 열리겠죠. 사과나무 심어놓고 왜 사과 안 열려? 이렇게 하시는 거와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사과나무는 몇 년 있어야 된다면서요. 네, 묘목 심어놓고도 몇 년이 있어야지만이 사과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심어 놓으셨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씨앗의 종자가 얼마나 우량한지가 중요한 거지. 네, 수익이 날까 안 날까 그 걱정하시는 것은 네, 그냥 쓸데없는 기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종목으로 좋은 결과들 꼭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 변동성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네,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